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건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8분. 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어젠가 그제 만나셨고, 오늘은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셨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거의 확인하니까요. 저는 거의 TV를 안 봐요. 유튜브를 거의 확인합니다. 조금 이제 늦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생방송 이런 것도 유튜브로 확인하니까 조금 늦어요. 아무튼 근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럴만해서 탄핵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뭐 나중에 감옥에 가셨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저는 저분이 굉장히 그 현대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 좋은 사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역시 대통령이 되셨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갔죠, 그분이. 근데 뭐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저분이 나쁜 사람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이제 정치를 잘 모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제 그때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어디를 찾아보든 뭐 신문을 찾아보든 뭘 찾아보든 뭐 다 알 수 있는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 또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도대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건 결국 1.23 계엄의 효과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무식하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이구나, 정말. 저는 그 대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늘 TV에서도 보고 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뭐 탄핵을 당하고 그러니까, 야, 이분 또 뭐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탄핵을 당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아이고 참 진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신 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소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 보수 좌파 그러면 이제 뭐 말뜻이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뭐 보수라고 그래갖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이 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죠. 저 같은 국민들이 많이 생겨났을 테니까 엄청난 공을 세우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젊은 2030들은 이제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표현도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고, 저 같은 사람들도 알게 됐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좋은 분이셨구나,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구나, 이제 희생하셨고 어느 정도 나라를 위해서 참 큰 일을 하신 분들이구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그 애국심이라는 거는 정말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구나. 이제 그런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탄핵됐으니까 도대체 뭔 잘못을 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알 수가 없네.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났죠. 근데 이제 와서는 참 그게 이제 1.23 계엄 이후에 이제 급박하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12월 3일 이후에 지금 6월 3일 되면은 6개월 아닙니까? 네, 6월 3일 되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나갔죠. 네.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대로. 그냥 완전히 뭐 깨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치판 좀 알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낙연 그 전 민주당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 지금 뭐 새미래당인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제 김문수 후보 그 지지 선언을 하셨죠.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참 익숙해진 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저도 그 학창 시절부터 늘 공과 과 이 개념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그 업적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분의 그 과, 이제 독재, 구테타 이거 때문에 공과 과에 대한 그 얘기들을 진짜 우리 세대 때는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자리 잡혔죠. 사람은 공을 따져보고 과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만 있고 어떤 사람이 과만 있겠습니까? 그럼 공과 과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돼 있느냐, 그걸 당연히 봐야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라도 그 개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사실 그 개념이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개념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냥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런데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이 개념이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였다면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고, 또 세상은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개인이 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그런 시대니까 뭐 예전처럼 뭐 지금 MBC 같은 데서 하는 짓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온 국민이 전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유튜브 뭐 이런 이제 그 개개인이 하는 그런 어떤 매체들, 언론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게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를 비롯한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는 이제 뭐 거의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민주당 쪽 지지자들,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걸 모르죠. 그거는 머리가 나쁘고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약간 광신도들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약간 세뇌당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공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유튜브 보니까 조경태가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 그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뭐 정책위원장인가 시켰다고 반발하면서 뭐 더 이상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참 조경태인지 뭔지 그 인간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무슨 어디 거의 뭐 거기서 정치하고 있을 만한 그 깜이 안 되는 인물이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동훈은 그냥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예, 조경태 뭐 이런 인간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깜도 안 되는 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욕 엄청 얻어먹죠. 그렇지만 어쩔 수. 그런데 이제 참 대단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그걸 모든 사람을 다 껴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그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에서 당신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당신은 그 상황에서 계엄 안 하고 잘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계엄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준석, 뭐 한동훈,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과연 계엄 없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뭔가를 해낼 수 있었느냐.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지금 뭐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을 다수 의원을 확보하고 있고 완전히 부정선거로 부당한 방법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똑같이 처해 있었을 때 자기는 계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같은 인간도 품으려고 합니다. 권성동도 품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예, 그건 참, 예,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제 거의 인간 같지가 않아요. 성인이죠. 성인 수준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또 어떻게 느끼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얘기가 있죠. 이제 지금은 웬만한 분들 다 알 겁니다. 벌써 이제 선거 6월 3일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한 보름 전만 해도 모르는 분들 많았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 그 도청인가 뭔가, 예, 거기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꼴찌였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 김문수 후보가 1등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면 청렴도가 꼴찌였던 그 공무원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그거.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다 바꾼 겁니다. 정말 성인이죠, 거의. 그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반대했을 거라고 하죠. 김문수 후보는. 예, 그분은 그럴 수 있어요. 반대하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 다수를 갖고 독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계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한동훈 같은 자가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을 안 했으면 그때 다 망했어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을 철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계엄 아니었으면 다 망했어요.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정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잡는 거예요. 그럼, 예, 뭐 지금 맨 그 얘기지만 진짜 우리나라 아마 황당해졌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뜻대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민중 봉기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럼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집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심지어 유혈 사태가 났을 수도 있고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됐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막은 게 계엄이에요. 그런데 그 조경태 같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그 뭐 계엄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자기 같았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뭐 이준석이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계엄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았다.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오로지 그것을 지금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서 그것을, 정치인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엄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그때 당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인데 과가 있겠죠. 예, 뭐 실수가 있을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그 작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김문수 후보 부부 같은 부부는 없어요. 그건 성인들이에요, 거의.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식한 웃군도 아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데 겨우 그 저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참 저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자기는 계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웃기는 소리고요. 그러니 조경태 같은 작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면이 벗어져서 전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저기서 정치를 하고 있나. 아휴, 저기 어디 가서 진짜 그저 딴짓이나 해야지. 그 정치하는 데 있을 만한 깜이 되지도 않는 그 인간이 그런 데서 그게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 윤상현 의원을 저거 했다고 더 이상 정치 지지운동 김문수 유세 활동 안 하겠답니다. 무슨 계집애입니까 그게?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사내는 사내답게 여자는 이제 그때는 계집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나쁜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여자는 여자답게 이런 게 있었는데 참 요즘은 세상에 무슨 조경태 같은 제가 보기엔 여자보다도 좁은 마음 진짜 사내답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걸 또 다 품겠다는 분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저 같으면 성질나서 못 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그러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진짜 바뀌기 힘들구나. 그럼 그 공무원들이 다 부패해 있었는데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 청렴도가 다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맨 뒷돈 받아먹고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사람을 바꾼 겁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전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대단한 일이죠. 저는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 부패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부패한 사람들이 비중이 크다는 건 이건 거의 다 썩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회생이 불가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그냥 메스를 댄 거예요. 거의 완전히 썩어가갖고 이제 거의 그 암이 말기 정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칼을 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사회 거의 다 썩어 있었죠. 의사 집단, 공무원 집단, 비리 없는 의사들은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돈을 번 의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환자한테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몇 천만 원 벌자고 그거 권해요. 영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이 수술 안 하시면 지금 오래 못 사세요. 빨리 수술하세요. 그럼 수술비가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인데 그걸 권해요 막. 그렇게 돈 버는 자들이 지금 엄청 많죠. 의사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뒷돈 받는 사람도 엄청 많죠. 국회의원들은 뭐 저쪽 민주당 쪽은 다 썩었죠. 90% 이상. 말도 안 되게 썩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부패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유토피아가 아닌다면. 그러면은 그 비중이 확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있게. 그러면 건강한 사회죠.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경우. 이제 그게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은 뭐 부패한 사람들 천재예요. 어떤 쪽이든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요번에 뭐 현재 보니까 판사들 죄 썩어 있죠. 국회의원들은 뭐 국민의힘까지 거의 막 반 이상 썩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뭐 민주당 쪽은 90% 이상 다 썩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대통령이 그게 똑같죠. 경기도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청렴도 전국 꼴찌였는데 1등으로 만든 거는, 근데 그 방법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변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언제냐? 감동을 받으면 변합니다. 예.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제 말에. 감동을 받으면, 그렇다고 감동을, 이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100% 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동이 반복되면은 사람 자체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감동을 주기가 어렵죠. 이재명 같은 사람도요, 감동을 여러 번 받으면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감동을, 이재명 같은 그런 분이 감동을 받는다? 그럼 감동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쵸?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정말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감동을 주는 능력이 탁월해요, 제가 보기에. 그분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김문수 후보의 그 영상을 보다가 여러 번 감동했어요. 야, 그분 참 눈물도 많으시고, 저는 지금은 거의 뭐, 저 두 부부는 거의 성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구나. 인간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예, 그런 건데, 어떻게 거의 과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그 경기도지사 2번 하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그거는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김문수 대통령이 되시면, 저는 거의 되실 거라고, 90% 이상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그거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의사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많은 적을 상대를 하셨죠. 그분이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일당백이에요. 그냥 중앙에서 딱 다 덤벼 그러고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상대로 하고 노동조합들, 그 악성 노동조합들 있잖아요. 왜? 원래 노동조합도 이게 이제 건전한 노동조합은 당연히 좋은 거겠죠. 필요한 거예요, 사회에. 근데 악성 노동조합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뭐 귀족 노조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완전히 썩어 있었죠. 노조가. 노조 자체가 썩었어요. 그냥 웃기는 일이죠, 그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때 거의 혼자 알다시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하고 혼자 다 그냥 총대를 다 매신 거죠. 의사협회하고도 싸우고 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힘을 합쳐갖고 공격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시각에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면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한 번에 다 덤벼했기 때문에. 예. 그 의사들 당연히 뭐 한동훈 같은 자 밀어줬겠죠. 지들도. 의사들이 힘이 없는 그 집단이 아니잖아요. 힘이 엄청난 집단이었어요. 노조도 엄청난 집단이었고요. 완전히 다 썩어 있었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제가 보기엔 노조 그 집단보다는 의사 집단이 더 힘이 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집단들을 상대로 전부 일당백으로 그냥 다 덤벼하고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으니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그런 그 전부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천천히 지지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의사협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로운 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를 처음에 지지하다가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이 거기였어요. 그때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이재명 야당 대표는 한마디도 거들질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거기서 그때 판단을 했죠. 거기서는 초당적으로 의사협회에 대해서 자기도 한마디를 했어야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자기가 썩어 있는데, 자기는 기회주의자인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득만 취하려고 양쪽 눈치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피 흘려가면서 의사협회랑 싸웠어요. 피 흘려가면서 거의 막 예, 의사협회가 거의 이겨먹을 뻔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강한 분이죠. 이제 그러면 능력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가 점점 밀리다시피 했는데 이제 계엄을 선포하니까 이제 뭐 그 의사협회에서 뭐 당연히 힘을 쓰겠죠. 안 쓰겠어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쪽으로 힘을 쓰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힘들이 여러 힘들이 작용해요. 당연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 소추가 되니까 뭐 그때까지 눌려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그 저기 뭐야 개선을 하고 있었던 노동조합들 이런 조합 다 들고 일어나고 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 공격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얘기가 길어졌어요. 막 지금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자주 짓겠습니다. 예.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